아유 샤워를 하고 났는데도 개운치가 않고 아유 눈은 왜 이렇게 뻑뻑하고 아프지? 며칠째 밤샘 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나? 아우 아 아들 너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얼른 와서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고 출근해. 그러다 병나. 나 근데 입맛이 없어서 아침 안 먹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어?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뭐라도 간단히 먹고 가 좀. 잠깐만. 근데 아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어디 좀 봐. 일로 와봐. 이게 눈이 뻑뻑하고 잘 감기지 않고 그렇네. 피곤해서 그런 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늦었어요. 갔다 올게요. 선배님,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따, 우리 민수 씨, 우리의 스마일맨. 근데 왜 오늘은 얼굴에 웃음기가 좀 없네. 아침부터 많이 지쳐 보이고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 일하느라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 또 이번 프로젝트가 혼자 하기 좀 벅찰 거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잘생긴 민수 씨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응? 아니 어제부터 귀 뒤쪽에 통증이 좀 있는데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얼굴 한쪽이 약간 움직이지 않고 뭐랄까 이 마비가 오는 것처럼 뻣뻣하고 그러네요. 괜찮아지겠죠. 이 사람 큰일 나겠네. 이? 그 정도면 회사 출근보다 병원에 먼저 갔어야지. 빨리 병원 갔다 오세요. 이? 업무 스트레스로 얼굴에 이상 증상을 느낀 30대 중반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안면 신경마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활기찬 클리닉 안면 신경마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황규영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안면 신경마비입니다. 일단 뭐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뭐 얼굴 떨림, 눈 떨림 이런 증상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면신경마비란 얼굴에 있는 눈이나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 마비되어서 얼굴의 모양이 비뚤어져 보이고 네. 이상 감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비뚤어져 보이는 것 때문에 한방에서는 구안화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네. 얼굴에는 총 40개가 넘는 근육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7번 뇌신경에 이상이 생기거나 여러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얼굴 근육의 마비 혹은 이상 감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라서 안면신경마비는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면 중추성 안면마비라고 부르게 되고요. 면역력 저하나 바이러스 감염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증상들과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중추성인 경우에는 보통 다양한 전신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말초성인 경우에는 얼굴에서 머리 주변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또 중추성 안면마비가 이 뇌출혈, 뇌경색 등의 이 뇌병변으로 발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중풍과 관련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 말초성 안면마비는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안면마비가 오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걱정이 내가 중풍에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뇌졸중은 안면마비 증상 이외에도 한쪽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말씀드렸듯이 얼굴에서 머리 주변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추성 안면마비는 흔히 말하는 중풍, 즉 뇌졸중이나 뇌경색, 뇌종양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만큼 초기에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와 구분하여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오. 2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눈을 감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눈을 감아요. 네, 눈을 네. 감았을 때 중추성 안면마비인 경우에는 양쪽 눈을 정상적으로 감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경우에는 마비된 쪽의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두 번째 방법은 네.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중추성인 경우에는 양쪽 이마의 주름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네. 네. 말초성인 경우에는 마비가 된 쪽에 이마 주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우리 희수 씨 한번 해보세요. 저 검사 같은 한번 경우는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잘 아주-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 아주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십니다. 희수 씨는 그냥 다행이네요. 주름 하나 생기지가 않네요. 야, 그러면 이 안면신경 마비 이 질환은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네. 면역력 저하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중년 이후에서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겨울철 12월에서 2월까지의 발생률을 기준으로 볼 때 네. 70대 이상의 고령층 발생률은 20대에 비해서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남녀노소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환자분들의 숫자는 3배 정도까지 늘었고 네. 2021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20대에서 30대 안면마비 환자분들의 수는 총 16,781명으로 네. 18.5%에 달하는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많은데요. 맞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면신경마비는 중장년, 노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안면신경마비, 구안화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경락의 음혈이 부족한 상태에서 풍, 한, 열 등에 의해서 근급하고 완급하여 입과 근육이 비뚤어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주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마비 환자분들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피곤하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바람을 오래, 즉 외부 활동을 많이 하든지 감기나 중이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면역력이 나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또 검사와 진단을 받아봐야 할 텐데요. 전조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네, 안면신경마비도 분명히 완벽한 마비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외관상 얼굴이 비뚤어져 보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게 되거나 물을 마시는데 물이 자꾸 한쪽 입꼬리로 샌다거나 세수할 때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거나 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네. 그리고 뒷목이나 귀 뒤쪽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청각이나 미각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안면마비 환자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게 네.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말을 하게 되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빠르게 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치료가 조금 늦었어요. 후유증 같은 것도 남을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네. 3주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 85% 이상이 완벽하게 치료되거나 네.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마비가 심하거나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에 그리고 네. 또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얼굴이 비대칭하게 보인다든지 타액 분비 장애가 나타나고 한쪽 얼굴에 경련, 눈물 고임, 눈 시림 네. 등 다양한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후유증들이 대부분 남들에게 보이는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도 불편해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꼭 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네.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네.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초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초기에. 안면신경마비가 시작되게 되면 네. 초기 1주에서 2주까지 신경 손상이 점점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네. 따라서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느냐가 예후에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을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급격하게 안면이 완전 마비가 되는 경우 음. 아니면 60대 이상인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미각이 소실되거나 안구 건조 증상이 같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후가 더욱 안 좋을 수 있어서 치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막 몸 같은 게 뻐근하고 이럴 때 이 한의원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이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치료하고 진료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한의학에서는 우선 안면신경마비를 치료하게 될 때 단계를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초기 1주에서 2주에 해당하는 급성기에는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 손상을 최대한 줄이고 마비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회복기에 해당하는 2주에서 4주 정도 기간에는 신경을 재생시키고 안면부 근육의 재활을 통해서 후유증을 예방하는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이후 4주 이후의 기간을 유지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치료의 주된 목적은 회복력과 면역력을 높여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둡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질환인 만큼 네. 초기 1주에서 2주간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활용해서 양방 치료와 병행 여부를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보통 초기 이내에 3일 이내에 마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혹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방 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한협진 활성화 1단계 시범 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네. 실제 한의학적 치료와 의학적 치료를 병행했을 때 안면신경마비 환자 총 709명의 치료 기간이 102일에서 42일로 단축되었다는 결과도 오. 보고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치료를 하는지 직접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비뚤어진 안면 근육을 정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네. 수기요법인 추나 치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안면부에 손상된 신경과 근육을 직접 자극하기 위한 침 치료와 약침 치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네. 만약 어혈이 있는 부위가 있다면 혈행 개선을 위한 부항 치료를 부항. 사용하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단계별에 맞춘 개인 맞춤 한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근육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물리 치료나 네. 재활을 해줄 수 있는 도수 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 네.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일단 그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와 이거 걸리면 진짜 무섭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원장님?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면신경마비는 대부분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100% 예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만큼 네. 면역력 저하가 질환에 정말 큰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가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수칙들을 지켜주신다면 수칙.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저희가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평소 컨디션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노력한다. 뭐 운동 같은 거 네. 꾸준히 하고요. 그리고 과로 등으로 신체적 피로가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일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쉴 때는 또 쉬어줘야 된다는 네. 뜻입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을 피한다. 맞아요. 네. 충분한 수면, 충분한 영양, 적절한 운동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 같은 맥락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냉방이나 오랜 시간 찬바람을 맞는 것을 피해준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염 수칙을 잘 지켜서 개인 위생에 유의한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손발 깨끗이 씻고. 맞습니다. 네. 꼭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원장님께서 초기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혹시 좀 오래 방치된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진료실에 있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서 아니면 일상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후유증이 많이 남은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네.
치료가 많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오래된 환자분들의 경우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일부분 개선은 할 수는 있지만 네. 남아있는 증상들이 안면마비가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따라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원장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죠. 네, 안면신경마비의 경우에는 네. 얼굴에 있는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도 많이들 두려워하십니다. 네. 하지만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게 되더라도 모든 질환을 예방하고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면서 다양한 질환들 예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활기찬 클리닉 시간 안면 신경 마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주신 황규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